설명할게요. 선의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 어떤 접선이 이렇게 지나갔었을 때 이 접점을 내가 PQ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볼게. 접선 중에 하나를. 그 얘를 내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실제 만약에 이 p의 좌표가 x1, y1이고 얘를 내가 x2, y2라고 했었을 때, 그지? 실제 얘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그지?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내가 지금 쓴 이 식은, 내가 지금 쓴 이 식은 실제 여기다가도 x1, y1 넣고 여기도 x1, y1을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죠. 그지? 성립하죠? 잠시만. 그리고 실제 여기다가도 x2, y2를 대입하고 x2, y2를 대입했을 때 실제 는 0이 성립하니까 얘도 다 0 나오겠지. 그지? 이 말 이해가 지금? 실제 이 점을 여기다 대입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음, 잠시만요. 잠깐만. 하고
일단 뭐 답 먼저 한번 구해보고 잠깐만. 답을 먼저 구해보면 우리 이 친구는 현이잖아요. 우리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요. 그지? 그러면 이 친구는 사실 이 친구하고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관계를 갖고 있겠죠? 이선하고. 그럼 일단 얘 기울기가 몇이냐면 얘는 1분의 3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3이에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k라는 형태의 그래프인데 우리 이 친구는 지금 반지름이 몇이죠? 반지름이 2인 1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지금 2인 4와 우리 이 길이는 몇이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가 지금 뭐니까? 1, 9, 루트 10. 여기는 루트 8. 그럼 실제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로 수선 내려서 이 직각삼각형 내렸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X, 여기가 Y일 때 여기 공식 4개 있었죠. 그지? A제곱은 CX, 그리고 B제곱은 CY, 그리고 여기를 내가 H라고 두면 높이를 H제곱은 XY, 그리고 소공식 A 곱하기 B는 AB는 CH.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랑 똑같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이 a제곱은 cx라는 걸 통해서 우리 2의 제곱은 루트 10 곱하기 2 길이가 되겠죠. 그렇지? 그럼 여기를 내가 그냥 뭐 미지수 안 쓴 거 그냥 a라고 써도 되겠죠? 루트 10a가 되니까 우리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d입니다 하면 k값 나오겠지. 그죠? 그럼 걔가 결과적으로 이 극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4의 제곱이 아니라 4. 잠깐만. 2구나 4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D는 R이다. 이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10분의 4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사실 얘는 우리가 3초 컷 할 수가 있어요. 봐봐. 우리 극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 원밖에 우리 한 점에서 우리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A에서 내가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이 접점을 지나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가 A를 우리가 극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이 친구의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일단 이 친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실제 이 극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우리 원 위에 x1, y1에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공식 있죠? 여기랑 똑같이 여기다 x1, y1을 대입하는 겁니다. 얘가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1, 얘가 만약 1,3이면 여기다 1,3 대입한 거야. 왜냐면 이 친구가 봐봐. 얘가 만약에 지금 P, P1, Q1이라고 보고 여기는 P2, Q2라고 볼게요. 우리 P1, Q1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P1, Q1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 P1 X 더하기 Q1 Y는 R제곱을 만족을 하죠. 그지? 그리고 우리 Q에서의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 P2X 더하기 Q2Y는 R제곱을 만족을 하죠. 그지? 맞아요? 근데 이 둘 다 뭘 만족하죠? X1, Y1을 지나죠. 그지? 그럼 여기다 내가 X1, Y1을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이해돼요? 그럼 이 식 자체가 나한테 갖고 있는 게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P1, Q1이나 P2, Q2를 대입했었을 때 공식이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한 거지. 우리 P1, Q1이라고 봤었을 때 P1, Q1을 지나는 우리 원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 친구. 파란 색깔. 얘는 우리가 P2, Q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 친구인데 지금 둘 다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상황? X1, Y1을 지나는 상황. 그럼 실제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럼 이 식을 내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이 식이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을 했었을 때 이 X하고 Y에다가 P1 넣고 Q1 넣어도 성립했다는 소리고 P2 넣고 Q2 넣어도 성립했다는 거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좀 써놓을게요. 우리 노트 말고 선생님 좀 프린트에다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극선의 방정식. 사실 이 친구는 답이 뭐예요, 그냥? 얘는 x 플러스 3y는 4. 얘가 우리가 극선이거든요. 얘 답이. 어, 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내용인 거죠. 얘가 지금 0,0인 지금 상황이 지금 1,3에서 접선을 그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접점을 지나는 우리가 이 극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 이 점을 내가 몰라. P1, Q1이라고 놓을 거야.
얘를 내가 P2, Q2라고 논다고 했었을 때 우리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아닌 원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에서 우리 P1, Q1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 P1x 더하기 Q1x, Q1y는 r제곱을 만족을 했을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P2, Q2를 지나는 이 점에서의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P2x 더하기 Q2y는 r제곱을 만족을 했을 텐데 이 두 직선 다 지금 어떤 점을 지나는 상황? 1,3을 지나는 상황. 실제 여기다 1, 3을 대입했을 때 성립했다는 소리죠. 그렇지? 이해돼요, 지금? 그럼 내가 그냥 우리가 똑같이 L을 두 개로 쪼개서 Y도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1 덮고 3 대입한 우리 X 플러스 3Y는 R제곱이라는 이 식은 직선이잖아? 직선인데 실제로 여기 X하고 Y 자리에 누구 대입하면 P1, Q1을 대입해도 성립할 거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P2, Q2를 대입해도 성립하죠? P2, Q2를 대입해도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직선은 무슨 직선이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소리가 이거 이해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P1, Q1을 지나는 원 위의 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P1x 더하기 Q1y는 R제곱. P2, Q2에서 접선을 그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P2x 더하기 Q2y는 R제곱. 근데 이 두 직선은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상황? 1,3을 지나는 상황. 그럼 실제 여기다 1, 3 대입하면 성립하는 상황. 그럼 우리가 어차피 이 친구들이 변수라고 보고 여기가 x 더하기 3y는 R제곱이라고 두면 우리 얘가 원 위에 있는 우리가 xx 더하기 y는 r제곱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원밖에 점을 대입을 한 겁니다. 원 위가 아니다. 그럼 그랬을 때 얘가 x 플러스 3y는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얘는 직선이죠. 직선인데 실제 여기다 p1, q1 대입하면 성립한 거고 p2, q2 대입해도 성립을 하는 거니까 아 얘는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중심이 꼭 0,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중심이 A, B인 만약에 상황이면 얘도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두 개로 쪼개 주신 다음에 여기 하나에다가 원 밖에 있는 점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 밖에 있는 점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x 플러스 3i는 4라는 식이니까 x 플러스 3i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밑에다가 우리 극선의 방정식 해놓고 여기를 x1, y1이라 두고 우리가 극선이라고 했었을 때 이 친구는 상황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xx 더하기 y는 r제곱 x-a, x-a, y-b, y-b는 r제곱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썼을 때 그냥 여기다가 똑같이 x1, y1을 한 개씩 대입한 게 그래가지고 극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중심이 원점일 때, 얘는 중심이 A, B일 때
됐어요? 이거 이해 가시죠? 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또 몇 번? 59번. 혹시 59번 전에 있어요? 56번? 일단 56번부터 보고 갈게. 56번.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2인 원하고 y는 mx 플러스 2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 교점을 A, B라고 하네요.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지금 2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우리 m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네. 오잉? 그럼 우리 원의 중심은 지금 마이너스 1,3이고요. 우리 반지름은 지금 2인 상황. 그럼 우리 이 친구는 루트 2인 상황이죠. 얘는 수직이 등분되니까. 편은 무조건.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선 그으면 수직이 등분된다. 어. 그럼 여기는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도 루트 2네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2다. 직셈은 되겠죠? 아, 어. 네. 괜찮죠? 우리 이 친구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d는 아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 친구가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m 플러스 1의 제곱은 우리가 2의 m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m제곱 마이너스 2m은 0이 나와서 우리 m은 0 또는 2가 나오니까 이 친구가 2가 되겠죠? 와우. 잠시만. 여기서 실수한 게 있나요? 2m제곱 플러스 1,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2m 플러스 1, 플러스가 없어졌네. 플러스 1, n은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은 0이네. 플러스 1은 0. m은 1 나오죠? m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59번? 네. 우리 5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혹시 전에 있어요? 여기는 아직 못 풀었어? 숙제는? 다음 숙제 때 같이 해서 오세요. 여기 359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점에서 원액은 두 접선의 접점을 A, B를 할 때 우리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 우리 극선의 방정식 했었을 때 그거 구해달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끝났지? 우리 이제 할 수 있겠지? 우리 이 친구 마이너스 4,1에서 우리 원액은 두 접선에 극선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 A, B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 구하고 싶어요.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우리가 지금 0,1인 상황. 여기가 90도인 상황. 여기도 90도인 상황. 그리고 반지름은 2인 상황. 그리고 여기는 4. 여기는 4cm. 루트 12인 상황. 여기 H 구하는 거죠, 지금. 그치? 그럼 사실 뭐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사실 이 길이 구해도 끝나는 문제예요. 음. 지금 딱 이 그림 자체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2고, 루트 10이고, 우리 이 길이는 4고, 나는 이 길이 모르고, 여기 H를 했을 때 H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거의. 그치? 실제 답은 EH가 되겠죠? EH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이 길이가 1이죠. 그치? 여기는 3이죠. 그럼 h제곱은 3이죠. h는 루트 3이니까 답은 2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 공식.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이걸 헤일리 공식이라 했나? 헤일리 공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헤일리 공식. 헤일리 공식. a제곱은 cx, b제곱은 cy, h제곱은 xy, 그다음에 ab는 ch. 이 공식이 헤일리 공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헤일리 공식. 이번 주 토요일 방학입니다. 학원. 토요일. 또 질문 있습니까? 360번? 오케이, 우리 360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직선이 우리 두 원 사이를 지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 우리 저번에 답까지는 안 내줬었는데, 답까지 한번 내볼게요. 우리 이 친구는 반지름이 0,0이고, 아니 뭐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이렇게 단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밑에 있는 친구는 이 똑같은 모양과 크기가 갖고 있는 이 합동인 애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네요.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저 친구 좀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 y는 우리 4분의 3x 그리고 플러스 4분의 k라는 직선이잖아요. 그치? 얘는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y축 방향으로 4분의 k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데 이 사이에 있으려면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 이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y좌편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 y좌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k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나한테 뭐 할 때야? 기울기가 4분의 3일 때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문제죠. 이 원에서 이 원에서. 오케이? 우리 어떻게 합니까? y는 우리 이렇게 중심이 0,0일 때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우리 r이 반지름 1이니까 생략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니까 얘는 우리가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 친구는 우리 4분의 5죠. 16분의 25니까 4분의 5. 그럼 실제로 나는 지금 여기서 두 개를 구한 거야. 사실 이것까지 구한 건데 얘는 우리가 y좌편이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 4분의 5일 때죠. 그치? 애가 플러스 4분의 5일 때고 애가 마이너스 4분의 5일 때인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 위에 있는 것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y축 방향으로 4만큼만 평행 이동한 거니까
y축으로 4만큼만 직선도 똑같이 평행이동만 해주면 되죠. 그럼 이 4가 넘어오니까 여기서 플러스 4만 해주면 되지. 이해돼? 그러면 4분의 5에서 4를 더해주거나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4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도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4분의 5에서 4를 더한 4분의 21이 여기 거고요. 4분의 21일 거고 얘는 우리가 4분의 11이 되겠죠. 그지? 근데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싶은 것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즉 4분의 K라는 이 친구가 저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K는 5보다 크고 11보다 작다 하셔야 돼요. 사이라고 했으니까 접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등호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11에서 5 빼고 하나 더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은 몇이 됩니까? 5가 정답이 되겠죠? 5개. 괜찮아? 또 있습니까? 없어요? 오케이. 뒤에 없어요? 못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네. 혹시 고쟁이 어디까지 풀려 있어요? 아, 생성까지 풀려 있죠. 지금 나갈까? 우리 오늘 좀 설명을 좀 진행을 하고, 숙제는 우리 고쟁이랑 라이트센 원방 다 풀어서 오셔야 되고요. 오케이? 다 풀어서 와야 돼. 그리고 오늘 설명하는 거는 좀 쉽게 낼지 안 낼지는 일단 고민해 볼게요. 오케이? 우리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준 프린트 일단 좀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익숙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이번 단어는 뭐냐면 이제 고형 이동이라는 단어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볼 내용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평행 이동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리 평행 이동. 왜 이 친구가 일단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이유는 S축과 평행하게 움직이거나 Y축과 평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즉 좌표 평면상에서는 X, Y라는 그 좌표 평면상에서는 얘가 평행 이동이라는 관점은 S축과 평행하게 좌우로만 움직이고 Y축과 평행하게 위아래로만 움직여서 우리가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점이 이 점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는 것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결과값은 이렇게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다? S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움직인 형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절대 대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점은. 그럼 우리 점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S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더한다 라고 했었고요. 우리 식은 뺀다 라고 했었잖아. 사실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한번 쓸 건데 자주 쓸 겁니다. 얘는 우리가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웠던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X하고 Y도 이루어진 식 X하고 Y도 이루어진 식 이런 식 자체를 이런 형태로 다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x하고 y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로 나타내는 거지 이거 가지고 이제 랜덤 당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랜덤 당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배웠던 이런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야 어떤 직선으로 한번 볼까?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식은 실질적으로 이 위에 있는 x, y를 대입했을 때 다 성립하는 식이어서 이렇게 점이 찍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내가 심심넓적해가지고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모든 점들을 다 평행이동시켜가지고 모든 점을 다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이런 직선이 만들어졌다고 볼게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야 너를 S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 이 식을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으로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그지? 왜 저 식이 되었느냐? 왜 점은 왜 더하는데 식을 할 때 왜 빼냐? 이 원리를 지금 같이 공부하자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점을 내가 지금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볼게요. 그럼 실제로 내가 이 점을 봐봐. 지금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내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볼게요. 실제 이 x, y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애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x1, x 프라임, y 프라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안 하겠지. 당연히 직선 밖에 있는 친구니까. 근데 우리 이 x 프라임은 뭐냐면 우리 x 마이너스 x 플러스 m, n은 y 플러스 n인 점이잖아요. 실제로. 그치? 근데 나는 지금 뭘 찾고 싶냐면 야 도대체 여기에 어떤 거가 성립을 해야 이 x1, y1,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목적이. 맞아요? 어? 머리도 아래로 어차피 그냥 뭐 애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n.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양수라고는 안 했으니까 이렇게 n이라고 표현했어요, 선생님이. 어쨌든 더한 만큼, 음수를 더하든 양수를 더하든 더한 만큼 움직이잖아요, 점은. 그래서 우리가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라고 본다면, 난 지금 나의 목적은 실제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을 대입했을 때 성립시킬 식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은 완벽하게 나는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m이라고 쓸 수 있죠. y 대신에 y 프라임 마이너스 n이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실제 x하고 y를 대입했을 때 완벽하게 성립하는 식인데 여기다가 누굴 대입하니까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 마이너스 n을 대입을 하니까 a에 x 프라임 마이너스 n 플러스 b에 y 프라임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이 식이 완벽하게 성립하겠지 지금. C. C까지. 이 식은 완벽하게 성립하는 식이겠죠? 다시 이 식은 완벽하게 성립하는 식 x, y 대입했을 때 그럼 나는 어차피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m이라고 쓸 수 있죠. y 프라임이 y 플러스 n이니까 y 대신에 n 넘어간 y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x하고 y 대신에 이 친구도 바꿔도 완벽하게 성립하는 식이죠. 맞아요? 그럼 얘를 내가 x 마이너스 m 플러스 b에 y 마이너스 n 플러스 c는 0이라고 쓴 식은 이 x하고 y 자리에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 넣으면 완벽하게 성립하는 식이 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방정식은 함수식은 저렇게 된다는 거. s 대신에 x-n, y 대신에 y-n을 대입해야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애도 완벽하게 성립하는 식일 거 아니에요. 애를 대입했을 때. 그죠? 나는 지금 애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을 찾고 싶었는데 찾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 평행이동,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었을 때는 우리가 그 식은 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는 대신에야, 대신에. 대신에입니다, 대신에.
야, 만약에 내가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얘를 내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랬을 때 식을 구해주세요 한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y 대신에 y 플러스 2가 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대신에라는 거, 대신에.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특별한 내용 없잖아. 그렇지? 우리 대칭 이동 한번 볼게요. 우리 대칭 이동은 한 도형을 아니 뭐 점이든 도형이든 한 정점 또한 한 직선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친구는 평행 이동하고 다르게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을 이동하나 식을 이동하나 똑같아요. 오케이? 야 만약에 내가 우리 A, B라는 점이 있어요. A, B라는 점이 있어. 내가 이 친구를 S축 대칭 하고 싶고요. 이렇게 할까? S축 대칭 했었을 때 한번 보면 우리 S축 대칭이라는 것은 이 S축에 대해서 우리 S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니까 이 점이 이 점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했다는 거고 구조적으로 살펴보니까 뭐의 부호가 바뀌더라? A의 부호, X의 부호는 안 바뀌는데 Y의 부호가 바뀌더라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A, 마이너스 B가 되죠. 근데 우리 식도 마찬가지야. 어떤 A, B로 이루어진 식이 있어요. 음, 여기를 이렇게 쓸까? 좀 더 우리 보기 좋게 쓸게요, 선생님이. 여기를 X, Y로 바꿀게요. 어떤 좌표표면에 있는 X, Y든 우리가 X좌표를 하면 Y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데 식도 마찬가지야. 직선이든 원이든 어쨌든 x, y로 이루어진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봤었을 때 그 식을 S축 대칭을 하면요. 실제로 x하고 y를 봤었을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얘도 우리가 만약에 2x 플러스 3y는 0이다 라는 어떤 식이 있었으면 내가 얘를 S축 대칭을 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친구가 되겠죠? 좀 더 그냥 쉬운 걸로 갈게. x 플러스 y는 0이다.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걸 S축 대칭하면 이 모든 점이 다 대칭해서 가겠죠. S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면 얘는 우리가 y 대신에 뭐로 바꾼다? 마이너스 y로 바뀌죠. 그치? 그래서 얘는 y는 x라는 식이 된다는 소리예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 이동 같은 경우는 점이 이동하면 더했고 식이 이동하면 우리 식을 작성할 때 뺐잖아요. 대칭 이동은 똑같아 이거. 점의 이동이나 식의 이동이나 실제 해주는 행위는 똑같다 이거 알겠죠? x좌표 대신 y좌표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듯이 우리 식을 작성을 할 때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바꿔주면 되는 소리예요. 그 우리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됐었죠? 우리 y축 대칭하면 얘가 y축 대칭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y의 좌표는 똑같은데 x의 좌표가 바뀌죠. 부호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 y가 되는데 x, y가 우리 식도 마찬가지야. 어떤 식이든 직선이든 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식이든 내가 그 식 자체를 뭐하면 내가 y축 대칭을 시키면 그 모든 식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식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원점 대칭이 있습니다. 우리 원점 대칭은 우리가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원점 대칭이 뭘까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데 우리 점 대칭이라는 것은 뭘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했죠, 선생님? 어? 뭐라고 써있죠? 왜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그걸 한국어로 얘기하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어떤 일일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외워주세요. 몇 도 회전? 180도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180도 회전했을 때 180도 회전이야? 180도. 그래서 우리 원점 대칭은 우리 180도 회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에 대해서 대칭할 때는 그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고요. 그지? 그래서 식도 마찬가지야. 모든 식이 작성되어 있을 때 모든 x하고 y 대신에 도를 바꾼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그 식이 뭐다? 실제로 원점 대칭한 식이 된다는 겁니다. 얘가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 근데 우리가 뭐도 있냐면 어떤 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 x1, y1이라는 이 친구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a, b에 대해서 점 대칭인 이 점 x2, y2를 구하는 방법을 구해보면 역시나 이 친구도 점 대칭이니까 180도 회전했겠죠. 그지? 그래서 이 점을 180도 회전한 이 점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 80도 회전한 이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저 A라는 친구는 X1하고 Y1, X2, 두 점의 중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을 할 거고. 저 B라는 좌표는 중점이니까 Y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거가 되겠죠. 그지? 난 지금 뭘 구하고 싶어? 난 사실 이게 궁금한 거야. 얘는 이미 정점인 거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X2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우리가 2A-X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2는 하면 얘도 2b 마이너스 y2 y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다 써놨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점 a, b에 대한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 실제 저는 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만약에 1,3입니다. 1,3을 우리가 뭐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 2a 4-1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2b 8에서 3을 빼니까 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3,5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면 우리 1,3 여기쯤 있겠죠. 1,3을 우리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점은 여기 3,5가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2,3, 3,5 이렇게. 근데 도형의 이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떤 직선이든 원이든 걔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도형이 그랬을 때 x 대신에 모든 x 대신에 2a-x로 바꿔주시면 되고 y 대신에 2a-y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자주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이 친구 우리 y는 x 대신 y는 마이너스 x 대신 이것도 많이 하셨죠? 오늘 했었지? 어떤 x, y를 만약에 y는 x 대칭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어요. 얘가 x, y예요. 그랬을 때 y는 x 대칭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바뀐다. x하고 y를 바뀐다. x, y는 y, x가 됩니다. 그 말은 도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선이든 원이든 항상 바뀐다는 거. y하고 x가 바뀐다는 거. 우리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 친구에서 대칭 이동을 하면 그럼 이 점은 2점이 되겠죠. 잠시만.
2점이 되겠죠. 2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도형도 마찬가지다. 항상 우리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점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이나 비슷하다,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어떤 직선이든 도형이 어떤 점이 이번에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또 대칭하고 이동하고 싶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 대칭 이동한 이 점을 찾는 방법 x2, y2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중심이 이 직선 위를 지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x1 플러스 y, x2,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될 텐데 이 점이 이 직선 위를 지납니다. 식 하나. 그 다음에 이 친구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이 친구 기울기가 수직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기울기끼리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이 점이 좌표가 나옵니다. 알겠죠?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 별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실제 선생님이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나오면서 100%, 거의 90%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면서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이 유형에 대해서만 우리 사실은 많이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 그림을 통한 도형의 이동. 왜냐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가 되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설명된 교재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어,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풀이 방법이 뭐 다 이상, 그러니까 뭔가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화해서 풀겠다는 거고,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주의. 이제 중요한 거야. 주의. 도형의 이동을 좌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좌표로 생각을 해서 많이 틀려요. 좌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좀 팁은 뭐냐면 우리 fx, y는 0이라는 식을 봤었을 때 그냥 x 플러스 y는 0으로 생각을 하고 도형으로 생각을 하고 좌표로 생각하지 않고 도형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그나마 좀 실수를 덜 한다 이거야. 만약에 이런 도형이 있어요. 이런 도형이 있어요. 우리 문제에서 이런 도형을 x, y는 0.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도형 자체가 L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을 때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애가 이렇게 변했을 때 애로 변한 실제 값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좌표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를 그냥 x 플러스 y는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애가 됐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x자리에 x 플러스 4가 된 거고 애는 y 플러스 3이 된 거죠. 그럼 이 말뜻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되냐면 S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4가 된 거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된 거겠죠? 그럼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S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친구가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어차피 우리가 모든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꼭지점들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2,2예요. 2,2 S축으로 4만큼,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일단은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하면 마이너스 2. 그리고 3만큼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실제로 이 점으로 오지. 그지? 그럼 나머지도 다 똑같이 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참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우리 니은 한번 보세요. 우리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된 거지. 맞아요? 이거 지금 이해돼요? 아,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이동한 거야? 우리 가끔 어떤 문제를 보면 선생님 평행 이동을 먼저 해야 돼요? 뭐 대칭 이동을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가지도 다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우리 평행 이동부터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가 선생님이 평행 이동부터 볼 거야.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면 n은 s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원래 이 식이 만약에 이렇게 먼저 평행 이동을 했으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로 쓰였을 거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으로 쓰였겠지. 근데 우리 최종적으로는 x의 부호가 바뀌었지. 이거 다음에 뭐 한 거야? x의 부호가 바뀌었다.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y는 y축 대칭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x로 바뀌겠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니까. 이해돼? 좌표로 보면 안 된다고. 그 도형의 이동으로 보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애들 봤었을 때, 야, 만약에 우리 이 식을, 이렇게 쓰여있는 식을 S축 대칭, 우리 만약에 이 식을 S축 대칭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이 식 자체를 S축 대칭했다고 봐봐. 그럼 A식 어떻게 변할까? 우리 S축 대칭했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안 바뀌었을 거고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 전체 다 바꿔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하는 말은. 좌표로 보면 안 된다고. 실제 이미 그렇게 쓰여져 있는 식에서 우리는 S축 대칭하면 뭐만 바꾸기로 했어? Y의 부호만 바꾸기로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인 이 식이 있다고 본 거잖아. 여기서 S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 Y의 부호만 바꿔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좌표로 보면 안 된다. 내가 선생님 계속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나는 이 식을 봤었을 때, 우리 니은이라는 이 식을 봤었을 때, 이 fx, y라는 이 식이 어떻게 변했냐고 봤었을 때, 일단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면 얘가 플러스 2하고 플러스 3이 됐다는 것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고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그거 우리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로 처음에 바뀐 거야. y 대신에 y 플러스 3으로 바뀐 거야. 근데 얘가 실제로 얘가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x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시켜주면 된다는 소리. x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식이. 이 그래프가. 우리 니은 볼게요. 우리 니은 보면 이 친구가 처음에는 S축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 여기 있는 지금 2,2가 어디로 가요? S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0. 0,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럼 실제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겠지. A가. 그치?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니까 어떻게 돼? 이 그래프가 됐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문제를 이번에는 대칭 이동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대칭 이동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지금 원래 이 식이 먼저 대칭 이동부터 한번 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난 뭐부터 해요? x의 부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부터 해보자고. 그 y축 대칭했으면 원래 이 식이 어떻게 변한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으로 바뀐 거죠. 그렇지? 근데 우리 지금 애가 x 플러스 2가 되길 원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이 친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뭐로 바뀐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2로 바꾼 거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가야죠. 그리고 y 플러스 3이 된 거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야 되지. 그럼 얘는 처음에 뭐 한 거야? 이 친구들 y축 방향으로 y축 대칭을 먼저 시킨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S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떨어지면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상관은 없다. 뭐부터 해도 상관은 없다는 소리야. 그러나 얘를 우리가 좌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야. 좌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 헷갈리게 하려고 무조건 이 친구를 이동한 걸로 판단을 해라. 어떻게 해야지 똑같이 바뀌는지 식이. 또 우리 디귿 같은 것도 보면 지금 x 플러스 y는 0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됐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애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일단은 우리 첫 번째 평행이동부터 해도 되고요. 대칭이동부터 하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평행이동부터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평행이동부터. 야 일단 봐봐. 둘 다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평행이동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여기가 플러스 1이 나온 거죠. 그치?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한 거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뭐 한 겁니까? 원점 대칭한 거죠. 그치? 그 우리 디귿이니까 디귿 한번 보면 이 친구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럼 이 식이 될 거고 얘를 우리가 원점 대칭이니까 이 식이 됐겠죠. 그치? 그래서 이 도형이 됐겠죠. 아니면 우리가 대칭이동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칭이동부터. 그럼 대칭이동을 했으면 처음에 원점 대칭부터 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y는 0이 됐을 거고 난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얘는 이 다음에 뭐 한 거예요?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죠. 맞아요? 그럼 처음에 이 친구를 뭐 했어? 원점 대칭하면 이 친구 되죠. 걔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똑같이 돼.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좌표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도형의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우리 리을 한번 볼게요. 우리 리을. N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우리 x 플러스 y는 0이라는 이 식이 실질적으로 x 플러스 3 더하기 y 플러스 4는 0으로 바뀐 상황이죠. 지금. 오케이? 잠시만. y 플러스 4. y 플러스 3, x 플러스 3으로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일단 우리 평행이동부터 볼게요. 그렇지? 우리 평행이동은 여기가 지금 4고 3이잖아. 4죠. 4고 3이니까 우리 S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식은 X 플러스 4, Y 플러스 3이 됐겠죠? 근데 실제로 X하고 Y가 바뀌었잖아. 그럼 뭐 한 거야? Y는 X 대칭한 거겠지. 그래야지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면서 Y 플러스 4, X 플러스 3이 됐겠죠. 그럼 실제로 얘도 우리 해보면 우리 이 식,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한 겁니까? S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우리 이 식은 지금 2,2니까 2,2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가죠. 그지? 1로 가죠. 평행 이동하는. 2,2가 마이너스 4만큼 가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라는 점은 3만큼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이 점이 1로 갔으니까 이 그림이 그대로 1로 오겠죠. 맞아?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y는 x 대칭한 거죠. 근데 애초에 얘가 y는 x 대칭이니까 안 바뀌겠지. 자리가.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리을도 참이겠죠. 근데 얘를 이번에는 우리가 대칭부터 한번 해보자. 대칭.
얘는 우리가 y 플러스 4, x 플러스 3으로 바뀌었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y는 s 대칭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지금 x 플러스 y는 0이 y 플러스 x는 0으로 바뀌었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y 플러스 4, x 플러스 3이 된 거니까 이 다음에는 우리 x축으로 얼마만큼? x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3만큼. y축 대신에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하면 고쳐진 식에다가 y 대신에 y 플러스 4가 쓰여질 거고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쓰여지겠죠? 그렇지?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면 처음에 우리 이 친구를 y는 x 대칭을 하면 우리 이 친구를 y는 x 대칭을 하면 여기로 가겠죠? y는 x 대칭. 그 다음에 S축으로 얼마만큼? 얘는 지금 우리가 1,3입니다. S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이니까 N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리고 Y축으로 4만큼 떨어지면 얘가 1로 오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그래프가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뭐부터 상관은 없는데 무조건 뭐 하자? 좌표로 생각하지 말고 도형의 이동으로 생각을 하자.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S축 대칭했다, 뭐만 바꾼다? Y의 부호만 바뀌는 거고. S축 대칭을 했다? Y축 대칭을 했다? X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원점 대칭을 했다? X,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S축 대칭을 했다? X하고 Y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부호 바뀌고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었다? Y는 마이너스 X라는 대칭을 한 거고.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줄 때, 무조건 선생님은 좌표로 절대 생각하면 무조건 틀리고, 도형, 이 친구 생각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도형의 이동으로 항상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 x, y를 y는 0이라는 이 친구들을 S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X 플러스 4, Y 플러스 3이 된 겁니다. 우리 리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처음에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볼 거예요. 우리 먼저 평행 이동부터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부터 한번 다시 해본 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x, y는 0이라는 애가 일단 평행 이동 관점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친구는 x 플러스 2, y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치?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얘를 뭐해서 x의 부호만 바뀐 거니까 y축 대칭을 하면 x의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y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뭔가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다 바뀌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좌표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대칭 이동부터 하겠다라고 보면 이 똑같은 식이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뭐가 되길 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하고 y가 되는 거니까 y축 대칭부터 한번 해보면 이 식은 x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실제로 나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우리가 s축으로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야 실제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x 대신에 그리고 y 플러스 3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y축 대칭을 먼저 해줬어요. 그럼 x의 부호가 이미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S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실제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해돼요 지금? 음.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대신에야 대신에.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바뀐다는 소리예요. 바뀌는 걸로 해서 보내줘야 돼. 그럼 우리 디귿도 한번 보면
우리 디귿 같은 경우는 f의 x, y는 0이라는 애가 우리 처음에 우리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면 얘는 우리가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하겠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하겠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해?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y 플러스 1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x하고 y의 부호가 반대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미 적혀져 있는 저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변하겠죠. 만약 대칭 이동부터 한번 해본다고 하면 실제 fx, y는 0이라는 애를 원점 대칭부터 시키면 얘는 우리가 위치가 바뀌겠지? y하고 x? 아니 뭐래? 와우, 환자. 부호가 바뀌어.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될 거고요. 근데 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필요한 거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야 y 대신에 뭐가 되는 거야?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겠죠. 음, 평행이동.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먼저, 소리.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부터 해야죠. 이 친구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면 y 대신에 y 플러스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는 x하고 y의 부호가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원점 대칭.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 평행이동 먼저 했었을 때가 좀 더 편하지 않아요? 우리 대칭 이동하면 괜히 이것도 신경 써줘야 되잖아. 괄호 안에가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좀 불편하죠. 근데 우리 평행이동은 먼저 평행이동 해놓고 얘네들 부호를 바꾸냐 마냐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 선생님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우리 리을도 보면 f의 x, y는 0이라는 애가 처음에는 우리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면 S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얘는 X 대신에 X 플러스 4,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괜찮아요? 근데 난 실제로 원하는 건 뭐야? X하고 Y가 바뀌었잖아, 위치가. 그치? 그래서 Y는 X 대칭하면 X하고 Y만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4, Y 플러스 4, 얘는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우리가 답이 될 거고요. 근데 얘를 우리가 대칭 이동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처음에는 y는 x 대칭을 했다 치면 얘는 우리가 벌써 위치가 바뀌어서 y하고 x 이렇게 바뀔 거고 내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지금 y 플러스 4, x 플러스 3이니까 우리 이 친구는 x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3 y 대신에 y 플러스 4가 적혀지면서 우리 원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 좌표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도형의 이동으로 해석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여기서?
실제로 얘도 이동하는지, 실제로 얘도 이동하는지, 실제로 이 친구도 이동을 하는지,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으로 실제로 이동을 하는지 평행이동 관점에서 먼저 해보고 대칭이동도 해보면서 기억니은 디귿 리을이 완벽하게 이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억니은 디귿 리을을 우리가 평행이동 관점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 관점에서도 해보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다 확인되면 밑에 리을 리을 이거 식 위에 건 평행이동 관점에서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뒤에 x 플러스 4, y 플러스 3 필요하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x하고 y가 바뀌었으니까 y는 x 대칭한 거다. 근데 대칭이동을 먼저 해버리면 y는 x 대칭하면 fy, x가 되고 실질적으로 나는 y 대신에 y 플러스 4,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되길 원하는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다. 기억부터 천천히 평행이동 관점부터 해보고 대칭이동 관점부터 먼저 해보고 해서 위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지금 위치 보라색 소파가 저기가 저 위에 거죠. 여기가 최종 위치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보라 색깔 위치로 최종 위치가 선생님이 대신해라고 표현한 거는 그냥 모양이 그냥 모양이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모양이 바뀐다라고.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거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절대 좌표로 생각하면 안 된다. 라스. 만약에 f의 x, y는 0이 이 순서대로 이동을 했었을 때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써봅시다. 오케이. 첫 번째. 나는 애가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x 플러스 y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야지 우리가 안 틀릴 수가 있어. 첫 번째, 우리 x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실제 우리 이 식은 x축으로 x-2,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은 0으로 바뀌죠. 그 말은 나는 이 친구를 x-2,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원점 대칭을 했어. 우리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x하고 y의 부호를 바꾸기로 했잖아. 부호만 바꾸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실제 여기가 x하고 y의 부호만 바뀌는 거야. 얘를 좌표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실제 그냥 y의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y는 s 대칭을 하면 x하고 y의 위치만 바꾸게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럼 얘도 우리가 x하고 y의 위치만 바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S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2를 쓰고 X 대신에는 X 플러스 1을 쓰잖아요. 그죠? X 대신에, Y 대신에. 그러니까 모양 자체를 바꿔준다 생각하면 돼. 변형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바꿔준다 생각하면 돼. 모양 자체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F에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콤마 그리고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좌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좌표로 생각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나와. 원점 대칭했어? 갑자기 부호 다 바꾸고 있어 얘들. y는 s 대칭해서 이거 전체를 다 바꿔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뭐냐면요. 우리 원방 도쟁이랑 라이트쌤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몇 문제 안 될 거야. 그리고 이거 공식 외워올게요. 여기 대칭이동 쪽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까지. 이 결과만 우리 외워주시면 돼요. 결과만. 그리고 이거 여기다 연립이라고만 써주세요. 연립.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하는 겁니다. 중점하고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연립해서 구합니다. 박스 안에
네, 선생님이 이거 문제 다시 한번 낼 거예요. 이 문제 다시 한번 낼 거니까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림 그릴 수 있게 연습을 잘 해오세요. 알겠죠? 이렇게 시험 볼까? 우리 이렇게 시험 볼게요. 이렇게. 이거 쓰는 걸로 시험 볼게요. 알겠죠?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관점에서 두 가지. 총 8개가 쓰여야 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오케이. 고생했습니다.